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ould never.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든요. 저희가 많이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가사팀이 있어서 그 가사부동산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혼과 또 재산 분할에 관련된 그 소송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보통은 이제 이혼 청구 소송을 누가 먼저 하느냐. 물론 요즘엔 여자들이 이혼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남자들도 제기를 뭐 당연히 하지만요. 근데 재산 분할은 보통 누가 요구를 하냐면 여자가 남자한테 재산 분할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좀 반대예요. 저희가 이건 피고 소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 측에서 아내분이 남편들 상대로 해서 난 당신하고 못 살겠다. 뭐 여러 가지 성격 차이 때문에 뭐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은 뭐 이혼하는 것까지 좋은데 대신 나는 그냥 갈 수는 없다. 나 재산 분할해달라. 나도 옛날에 이랬고 물론 이 이혼할 당시에는 그렇게 여자분이 더 재산을 그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또 재산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 쪽에서 거꾸로 저희 쪽에서 이거 그러면 재산 분할 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산 분할 청구를 한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원고 측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재산 분할 해줘라라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사실 그 예전에는요 여자 쪽이 불평등한 대우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녀가 과연 평등했느냐? 제가 자라오는 과정에서도 아들을 선호했던 시대에서 태어나셔서 그런지 차별 대우를 좀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여동생한테 미안한 생각도 갖고는 있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게 많이 없어져서 지금 거꾸로 남자 아이들을 오히려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군대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서도 오히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그 월등하고 그래서 오히려 남자들을 지원해줘야 되는 이런 형태까지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재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이혼 소송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요. 여자, 가정주부인 여자,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는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될 것이냐. 이게 문제였었어요. 적게 인정해주니까 20%, 30%밖에 안 해주다가 이게 나중에 거의 50%까지 육박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돈을 버는 사람하고 안 버는 사람이 이제 뭐 4대 6,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이 6, 그 다음에 또 안 버는 사람이 40% 이렇게까지도 오는 게 거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쟁점이 됐던 건 특유재산이라는 거예요. 특유재산. 그건 뭐냐면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부모님이 결혼할 때 17년 전에는 없었던 재산인데 같이 돈 벌고 일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부모님이 상속을 해준 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랑 관련됐던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7년차 부부고요. 그 다음에 자녀 한 명이 있는 부부인데 아내분 쪽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하고 증여받은 재산이 무려 18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특유재산이라고 하거든요. 고유재산, 그러니까 결혼할 때부터 가지고 온 재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부터 상속받은 재산. 우리가 재산 분할을 하는 재산은 기본적으로 둘이 같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돈 벌어서 모아놓고 통장 모으고 집 사고 한 돈. 뭐 나는 돈 벌고 뭐 와이프는 가사노동을 했다. 거꾸로 반대로 여자가 돈을 벌고 남자가 가사노동을 하고 아이를 키웠다. 공동으로 이룩한 거니까 나누라. 이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특유재산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특유재산이다. 난 부모님한테 받은 18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니까 1억 원도 지급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건 아니었고 기본적으로는 원칙은 그렇게 못 주지만 아주 소액만 줄 수 있을 뿐이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저희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고 그리고 같이 혼인생활하고 아이 키우면서 탕진하지 않고 보존하는데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줬다. 이게 부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50%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본서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게 본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저기서 먼저 했기 때문에 그게 본서예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반서했거든. 반서라고 하는 건 나한테 내가 거꾸로 반대되는 소송을 한 거예요. 제가 우리 쪽이 지금 피고라 그랬잖아요. 남편이 여자한테 소송한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본서에 대해서는 이혼한다. 그 다음에 피고는 원고한테 위자료로 1,000만 원 줘라.
이 부분은 뭐냐면 결혼 생활하면서 이혼 파탄의 원인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야. 우리가 성격 차이 때문에 뭐 막말도 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 1,000만 원 물어줘라. 근데 이것까지는 이제 본소에 대한 부분이에요. 원고와 나머지 원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겠다는 게 3번째 판결이고, 4번째 아내분은 피고한테 재산 분할로 6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해서 뭐 이자 지급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판결 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돈을 지급하라. 아직 확정은 안 됐고 항소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분은 혹 데려갔다가 혹 붙였잖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아마 이 상대편 변호사도 욕 엄청 먹었을 것 같은데, 아니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얼마 인정한 거냐면 40% 인정했어요. 40%.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 특유재산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40%까지 인정하니까 속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혼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남자 여자 입장을 바꿔서 그때그때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 부모가 한테 받은 재산은 그럼 여자는 얼마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못된 거냐, 이 판결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건을 수임하고 할 때 굉장히 객관성을 좀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우리 사무실에 상담하러 오는 분들한테 이거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하거나, 안 되는데 이렇게 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소송을 맡긴다 그러면 저희가 그 소송을 진행하는 거 아니 조정해보자, 아니면 조금이라도 깎아봅시다. 그리고 너무 안 되는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쩔 때는 제가 가끔 무슨 고민을 하냐면, 이승태 변호사는 너무 감정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 무조건 안 된다고 해버리면 뭐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느냐, 본인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판결을 좀 바꿔볼 생각도 하고 폐기도 있어야 되고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결론은 변호사 23년 4년째 하면서 느끼는 건, 패소했을 때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과연 변호사는 내가 그분의 감정적인 부분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분이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인 부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이렇게 하셨다 집니다, 슬프고 힘든 건 알겠지만, 그리고 화나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 소송하셨다가 법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소송하셨다가 거꾸로 되려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졌을 때는 그냥 내 변호사 보수, 내가 시간을 낭비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편 변호사 보수도 물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더 상하고 더 화가 나니까 소송하지 마세요.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아니 변호사님은 왜 그 의뢰인의 말을 공감해주고 같이 끌고 가겠다는 얘기를 왜 안 하느냐.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변호사가 그러면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건데, 변호사는 그럼 뭘 하는 직업인가요? 변호사는 가자 그러면 가는 건가 변호사냐, 해라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변호사냐. 그건 아니다. 오히려 제가 맨날 비유하는 게, 수술을 내가 배가 아파서 와서 수술을 했는데 딱 보니까 수술하면 죽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수술하면 죽습니다. 수술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항암 치료만 하시면서 좀 연명하시고, 아니면 항암 치료도 하지 마시고 진통약 맞고 돌아가시는 게 더 인간적으로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뭐냐 하면, 변호사한테 자꾸 낭떠러지로 맹인을 인도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또 변호사의 역할을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이분이 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겨요. 그러면 그분한테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의뢰인 말씀대로 해드릴게요. 그래 지는 게 이게 변호사냐. 아니면 억울하시겠네요, 어떻게 해요, 정말 답답하시죠, 이건 꼭 한번 제가 이겨보겠습니다. 법은요, 이겨보고 싶어도 못 이기는 게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법이라고 하는 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간, 수십 년간 우리가 해방 이후 194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려 80년 동안 만들어진 법리가 있어요. 법리가 바뀔 수 있는 법리가 있고, 잘못 판단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법은 바뀝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 바뀌는 법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해볼 수 없는 법리가 있어요. 근데 자꾸 무리한 걸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잘못 판단한 게 아니고 저희들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한번 해보자, 이길 수 있으면. 그래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게 내 상상력이라면 져요. 정말로 사실은 이게 한국말로 돼 있고, 서로 우리 국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고, 법원의 판례를 찾아보거나 유튜브를 찾아보면 다 나한테 맞는 얘기 같으니까 소송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 소송이 너무 많아요. 잘못 알고 계실 게 많아요. 또 설령 유튜브를 하는 그 변호사도 몰라요. 어쩔 때는요. 제가 보면 답답한 얘기를 할 때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변호사도
분야가 너무 다양한데 사실은 잘못 알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너만 다 맞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조권, 뭐 환경, 부동산, 기본적으로 건설, 관리단 이런 사건들, 화재 사건, 뭐 누수 사건 이거는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리는 거예요. 제가 층간소음 오면 말리던 이유가 아유 이거 해도 잘 안 되는데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화내시잖아요. 아니 그럼 뭐하러 그거 뭐 유튜브도 하고 뭐하러 그거 법이 뭐하러 있느냐. 근데 현행법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법률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무조건 소송하시겠다고 하면 100을 청구하면 2도 못 이기는 소송은 이건 거의 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1000만 원 청구했는데 200만 원 받는다? 이건 지는 소송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릴 때도 있는 거거든요. 아유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소송들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항상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소송에 좋지 않다는 얘기 좀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